네, 여기까지 지금 국내 시장 문 열고 돌아왔고요. 네, 저희는 국내 시장을 또 이끌어갈 섹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백화점입니다. 최근에 유통주도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분위기가 좋은데요. 최근에 백화점주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뜨거운 증시 덕분에 자산이 많아진 덕분이다. 대기업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그리고 혹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요. 대표는 지금 백화점주를 상승시키는 이 동력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내 소비층도 조금 두터워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관광객의 이제 양적 그리고 질적인 좀 성장과 팽창이 어떻게 보면 이 백화점주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동력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벌어지는 명품 소비 자극도 당연히 백화점의 주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올해 1분기에 이제 방한한 외국인 숫자를 보면 팬데믹 이전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완벽하게 넘어섰거든요. 근데 예전에 사실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과거에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외국인 어떻게 보면 이 소비층이 중국이었어요. 네, 맞아요. 중국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제 중국의 따이공 이런 보따리상들이 한번 오면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화장품, 백화점, 면세, 호텔 이 각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들이 와서 소비하는 이 주들에게 상승을 이제 꾀할 수 있다.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봤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SNS 통해서 사실 화장품 많이 보잖아요. 리뷰도 많이 보고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과거랑은 다르게 중국에만 지금은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중동 쪽에도 한국의 물건이나 화장품이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명품 라인업 말고 네. 한국 자체 브랜드에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소비의 변화를 일으켰고 결국은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좀 변화를 하고 다방면해졌다라는 게 좀 많이 포인트일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가는 게 면세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면세점이 아니에요. 화장품? 화장품도 많이 사러 가는데 요즘은 많이 어딜 가냐면 더현대 이런 네. 여의도 같은 데를 가서 조금 더 트렌디한 백화점 샵이라든지 신세계 백화점을 가서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가는 거. 맞아요. 압구정도 많이 가고 명동도 여전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예전이랑은 다르게 로드샵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많이 가는 것도 있지만 백화점 위주 그리고 아니면 아울렛 위주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백화점 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결국 이게 실적까지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그 실적을 강력하게 견인해주고 있다. 근데 그 외국인의 주체가 지금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중동까지도 번지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유튜브나 쇼츠에 보면은 우리 제품을 이용하는 혹은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상승 동력이 강하게 되지 않았나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화점주 쪽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네. 근데 신세계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다들 외국인이 많이 찾고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회복에 대한 이런 모멘텀도 있고요. 현대백화점 자체는 이런 자산도 분명히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쇼핑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도 있죠. 마트도 있고 면세점도 있죠. 이 종합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주요 백화점주 중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실적이나 모멘텀 밸류에이션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대표님 보시기에 백화점주 쪽에서 여기는 조금 안심이다. 여기는 조금 든든하다 싶은 곳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뭐 여러 기업들도 있고 다들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모멘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직격탄을 받는 거는 저는 신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세계 백화점이 이 다른 백화점 라인업들보다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명품 라인업이 워낙 탄탄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신세계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명품 라인업이 들어가는 라인업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유명한 명품 브랜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 사는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 조건들이 있는데 이 기준 조건들이 잘 부합하는 게 이제 신세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백화점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이제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여행을 가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원화 대비 그 나라의 통화 네. 달러나 위안화 대비했을 때 내가 한국에서 이 지갑을 사는 게 싼가?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 지갑이나 가방을 사는 게 싼가를 좀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나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이나 중동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이 고려를 할 게 결국엔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쇼핑 방법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나라에 사는 거랑 그쵸? 우리나라에 사는 거랑 한국에서 사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명품이다라고 하면 어디가 더 싸지? 어디가 더 할인을 많이 받아서 살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지라고 본다면 대비했을 때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싸라고 하면 당연히 백화점을 찾게 될 거고요. 그 백화점 찾게 되는 것 중에서도 명품 라인업이 더 다양하거나 물건이 다양한 백화점을 당연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세계를 좀 꼽았고 어떻게 보면 이 신세계가 또 이제 면세점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백화점 주라고 해도 신세계 자체가 이제 백화점만 하는 게 아니라 면세점의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신세계는 좀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1분기 영업이익률 자체가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밸류 자체에서는 오히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좀 편하게 담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대백화점은 0.56% 이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신세계 5% 강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라나 신세계, 현대 모두 1분기 흑자 전환 성공했다라고 지금 기사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백화점주 중에서는 현재의 흐름도 신세계가 가장 좋은 걸로는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런 면세점 이슈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신세계 쪽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보면 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왔다가 또 갑자기 분위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지금 이 백화점주의 흐름을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하반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 구조적 추세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진입을 해서 좀 계속 갖고 있어도 될지 조금 고민됩니다. 사실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백화점이라는 특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이제 처음에 건물을 짓고 그 땅을 매입하고 어떻게 보면 직원을 뽑고 인테리어 하는 데에 대한 고정 비용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가장 노른자 땅에 우리가 보통 백화점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강남, 네, 압구정, 강남이나 이런 판교. 아파트 라인업 그리고 판교도 가장 메인 자리에 현대백화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판교를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정 비용인데 가장 좋은 거 뭐냐면 이 고정 비용만 이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나와주면 손익분기점을 넘어버리게 되고요.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들어오는 모든 매출들은 사실 백화점의 어떻게 보면 순도가 높은 영업이익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고정비 이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고 하면 그 이상부터는 다 순순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대되는 부분인 거고 특히나 지금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K컬처에 대한 부분이
워낙 한류 열풍이 좀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뭐 국경절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이라든지 쇼핑 시즌 하반기에 몰려 있죠. 하반기 많이 몰려 있어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금리가 인상되거나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원화 대비 달러가 저는 달러가 더 비싸질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원 달러 대비 환율이. 그러면 환율이 비싸진다라는 건 미국에서 들어오는 오기가 외국인 수월하고. 관광객들은 오기도 수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명품을 구매했을 때 훨씬 더 디스카운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더 이 유류세가 조금은 조정이 되거나 안정화가 됐을 때 오히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부분도 실적이 반영이 돼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으로는 백화점주는 하반기에도 조금 이어지는 구조적 추세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